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몸에서. 인바디 같은 기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홀바디 스캔을 해가지고 지방하고 근육량, 뼈양을 이렇게 분리해주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 BMI는 사실 원래 목적은 이 비만을 진단하려고 낸 건 아니고 그냥 이 사람 키와 체중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나온 거긴 한데 근데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이 BMI가 30을 넘으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BMI 30을 넘으면 확실히 빨리 죽어요. 그 사람이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서 근육이 많건 뭘 하건 심장이 버텨주지 못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BMI 30 이상은 빨리 죽는다는 건 완전히 증명이 돼 있습니다. 왜 서양에서는 30을 기준으로 삼고 동양에서는 25, 특히 우리나라에서 25, 일반적인 동양에서 27을 삼냐? 특히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의 발생이 이제 BMI가 25가 넘어가면서 올라가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다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BMI 기준을 25로 잡아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BMI 25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비만 국가가 돼요. 남자 비만율이 전 세계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통계에는 25로 잡진 않고요. 30으로 잡아서 그냥 공통 기준으로 가고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나는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사실 건강 나이로는 더 좋은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 BMI 30을 넘어가는 이제 과근육 상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헬스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몸을 계속 유지하면 빨리 죽습니다. 네, BMI 30이 넘어가면 빨리 죽어요. 근육이 많아도 그 유지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심폐지구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담배를 펴도 100살까지 막 건강하게 살면서 나한테 담배 끊으라고 했던 의사들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헬시한 비만, 그러니까 뚱뚱하지만 나는 뭐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도 없고 완전 깨끗하다, 클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한 75세를 기준으로 75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체중을 빼면 좀 오래 사는 걸로 돼 있고요. 75세가 넘어가면 살이 오히려 빠지면 빨리 죽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땐 좀 다이어트를 하시고 나이 들어서는 그냥 좀 즐겁게 사시고 하는 게 장수의 비결 아닌가. 빠진다는 게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평균 체중보다 빠진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국민 영양 평가를 보면 사람이 그냥 한 2년에 1kg 정도는 쪄요. 20살을 먹으면 10kg 정도 찌는 게 그냥 일반 평균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그거고요. 한 30, 40대 이후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40대에서 60대까지 1kg도 안 찌고 체중이 유지가 됐다. 이러면 사실 대단히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나이살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나이살은 실제로 나이가 들기 때문에 찌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그 대사량이 있잖아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활동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은 그냥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활동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살이 찌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도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이제 활동 대사량을 늘리면 또 찌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제가 이 촬영을 하면 사실 그 예전에 제가 어깨 할 때 우리 되게 좀 약간 좀 표현 나쁘면 난잡했거든요. 뭔가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아니 그렇죠. 간헐적 단식,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폭식이었습니다만 왜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시기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컨트로버시 하잖아요. 그 1일 1식이나 뭐 간헐적 단식하는 게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봤을 때 간헐적 단식 자체보다는 그 시기와 시기 사이의 시간을 어느 정도 공복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라든지 대사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실 좀 편협하게 찾아보기는 했어요. 제 간헐적 단식을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찾아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간헐적 단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간헐적 단식이 그리고 건강 상태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수면의 질도 좋고 그래서 저한테 맞는 방법은 저는 이게 간헐적 단식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먹는 습관은 바꾸면 무조건 빠져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과학적인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 시간이 길면 장수한다는 거는 동물 실험에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간헐적 폭식이 된다는 거죠. 이게 타임 피리어드를 딱 열어주면 이 시간에 미친 듯이 먹고, 근데 오히려 더 칼로리를 폭식하게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그 간호사 연구인가 거기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도 많고 더 빨리 죽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3끼 먹는 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내 생활 습관에 뭔가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뭔가를 바꿔보셔야 돼요. 체중이 쪘다는 것 자체가 그냥 수능을 맞춘 거예요. 그 공부법을 뭔가 바꿔야 성적이 오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성공하기 힘드신 분이 나는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찐다는 분이에요. 이분은 쉽게 말해 우리말로 이제 병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병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분이에요. 안 먹는데 찌진 않거든요. 뭔가를 먹는데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많이 먹는다는 개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살 빼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다이어트가 안 돼요, 이분들은. 식이 습관을 바꿨을 때 문제는 이게 6개월 이상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람 습관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 이승주 원장님이 이걸 5년간 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자기 몸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항상 찬성입니다. 다이어트 콜라, 뭐 제로 콜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그거 어때요? 최근에 또 미국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제로 음료를 많이 이 첨가물 에스글리톨인가 뭐 그걸 이제 많이 이걸 먹여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혈전, 그러니까 블러드 클럿에 그게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약간 심혈관계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안중근과 중근을 비교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그냥 콜라를 먹느냐 다이어트 콜라를 먹느냐를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과 콜라를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다이어트 콜라, 그냥 콜라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다이어트 콜라가 압도적으로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 먹어야 됩니다. 근데 다이어트 콜라가 물보단 나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다이어트 콜라도 안 좋으니까 난 그냥 콜라 먹을래. 이거는 그냥 뭐 어차피 다이어트 포기했으니까 나는 오늘 짜장면을 왕창 때려 먹겠다. 이런 얘기가 또 저는 그냥 콜라 먹어요. 아, 저도요. 왠지 다이어트 콜라 먹으면 가짜 콜라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네. 진실되지 못해. 그렇죠. 왜 예를 들어 발기부전 치료제에서 제네릭을 안 쓰고 오리지널 쓰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좀 그런 느낌. 저는 그 다이어트 콜라는 약간 그 아스파탐의 맛이 조금 느껴져요. 맞아요. 약간 그 끝에 그 약간 미묘한 화학물질 맛이 느껴져서 잘 안 먹거든요. 약간 그래서 신발 냄새. 네, 그 콜라를 그 원래도 그냥 콜라를 먹다가 요새 제로 사이다로 바꿨습니다. 제로 사이다 괜찮아요. 이렇게 살다간 당뇨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술은 도수가 낮은 게 더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높은 게 좀 더. 술에도 제로가 있어요. 제로 소주. 제로 소주를 먹는 거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술의 칼로리는 설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에 있어요. 알코올에. 안주를 아무리 때려 먹어봐야 도수가 일단 알코올 1도면 1%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 하나에 7kcal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술은 답이 없습니다. 막걸리를 많이 먹건 양주를 조금 먹건 취하면 똑같은 양을 먹은 거예요. 알코올은. 단지 이제 안주를 뭘 먹었느냐. 요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새우깡 한두 개 집어 먹으면서 깡소주를 한 병 먹었다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치킨에 맥주를 같이 먹었다 이거랑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이 취하면 똑같은 양의 칼로리를 먹은 거다. 그럼 제 주변 의사들은 다 바보였네요. 자기는 뭐 이렇게 뭐 당뇨가 생길 수 있어서 독주 위주로 먹는다는 의사들 많았어요. 그러면서 위스키나 좀 이렇게 사케, 맥주 마시면 당뇨 심해진다고 술의 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수가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시기를 바꿔야겠다 생각한 게, 제가 저 셋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걔도 좀 약간 살짝 비만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아침부터 뭐 저희 집에서는 일상이지만 고기를 구운 거예요. 근데 아내가 차돌을 굽고 또 등심을 구웠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어떻게 먹냐면 차돌에다가 등심을 넣어서 이걸 차돌을 싸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에 고기를 싸서 먹는 거예요. 제가 죄책감이 들었어요. 왜요? 왜요? 깨우쳐. 아니 우리 아들이 저랑 너무 똑같.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잖아요. 너무 깨우쳤는데. 그래요? 참소스에 찍어서 딱 먹어야. 약간 그 등심에 지방이 좀 부족. 그러니까 차돌의 바삭함으로. 와, 저는 이게 너무 웃겨서, 그러니까 보통 상추에 싸서 먹는 게 아니라 차돌에다가 이걸 싸서 먹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다. 그렇게 조금만. 그렇게 많이 먹어요, 진짜 저희.